삼성전자 목표주가 어떤 애널리스트는 5만 원대를 부릅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15만 원대를 부르고요. 같은 회사인데 3배의 차이가 납니다. 둘 중 하나는 틀린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맞는 걸까요? 오늘은 이 괴리의 구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엔화 급변동이 한국 시장에 미칠 충격도 다룹니다. 금융주 급락의 진짜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뉴스 모두 표면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구조를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 훨씬 차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학균 전무가 출연했습니다. KBS 라디오 성공회감에서 꽤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의 목표주가 이야기입니다. 애널리스트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현직 리서치 센터장이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직접 인정한 거라 주목받았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열면 맨 위에 목표주가가 크게 찍혀 있죠. 그 숫자가 투자 판단의 앵커, 즉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앵커 자체가 분석가마다 3배씩 다르다면요. 기준점으로서의 기능이 흔들리는 셈입니다. 이런 괴리가 생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업종은 실적 추정치의 변동폭 자체가 큽니다.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AI 투자 사이클에 따라 급격하게 움직이거든요. 향후 이익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적정 가치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HBM은 일반 디램 대비 단가가 수배 높습니다. 이 제품의 매출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만으로도 전체 이익 추정치가 수조 원 단위로 갈립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방법론 자체가 다릅니다. PR 기준으로 보는 분석가와 PBR 기준으로 보는 분석가가 있고요. 여기에 적용하는 배수, 환율 전망, 메모리 가격 사이클 판단까지 겹칩니다. 결과물이 크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회사를 보면서도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김학균 전무가 강조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목표주가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전제 조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리포트 안에 깔린 실적 추정치가 현실적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적용한 배수가 과거 평균 대비 어느 수준인지도 봐야 하고요. 낙관론 쪽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나리오를 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전제죠. 비관론 쪽은 HBM3 양산 수율 문제를 더 크게 반영합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 가능성도 고려하고요. 결국 목표 주가가 3배 갈라지는 건 분석가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서로 다른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어디로 수렴하느냐에 따라 코스피 전체의 방향성이 흔들립니다. 앞으로 확인하셔야 할 변수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HBM 관련 매출 비중과 수율 개선 언급이 핵심입니다. 리포트를 보실 때 숫자에 흔들리기보다 그 안에 가정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가 개별 종목의 기대와 현실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차원입니다. 기대와 현실이 부딪히고 있는 현장, 바로 엔화입니다. 최근 엔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환율 공조에 나선 건데요. 28년 만에 양국이 엔화를 공동 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8년 만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이 조치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배경을 보면 엔달러 환율이 한때 160엔을 넘겼습니다.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치솟아 가계 부담이 커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 강세가 지나치면 자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양쪽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싸게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일본은행이 9월 금리 결정에서 추가 인상에 나설 경우가 문제입니다. 엔화 금리가 올라가면 싸게 빌려 쓰던 메리트가 사라지거든요. 해외에 투자했던 엔캐리 자금이 일시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총 규모는 시장에서 수천억 달러 단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한꺼번에 방향을 틀면 단일 국가의 중앙은행이 막아내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엔캐리 청산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했고 코스피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환율 공조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월 금리 결정 전까지 시장 충격을 완충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다만 환율 공조는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 벌기에 가깝습니다. 근본적인 금리 차 축소가 시작되면 완충 효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엔캐리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에도 유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일본 자금이 본국으로 유턴할 경우가 문제인데요. 원화 환율 상승과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체크하셔야 할 변수는 일본은행의 9월 금리 결정입니다. 추가 인상폭과 속도에 대한 시그널이 중요하고요. 일본은행 총재 기자회견에서 향후 인상 경로에 대한 뉘앙스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변수가 요동치는 와중에 국내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한국 금융지주가 오늘 장중 5% 넘게 하락했습니다. 19만 6천 원에 거래됐는데요. 올해 들어 꽤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금융주가 이 정도로 빠지면 시장 전체에 심리적 파급 효과가 생기기 마련이죠. 배경을 짚어보면 한국 금융지주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을 타고 올랐습니다. 배당 확대 흐름도 타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해 왔거든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정부가 상장 기업들의 저평가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입니다. 금융주들이 이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면서 상반기 내내 상승 탄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 어느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변곡점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사 수익성 우려가 커졌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밀리면서 채권 평가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캐리 청산 우려까지 더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금융주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루 급락만으로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핵심은 이번 하락의 성격을 구분하는 겁니다. 펀더멘털, 즉 기업의 수익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지 봐야 합니다. 아니면 당위 과열 후 기술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지를 따져야 하고요.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이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조정이라면 매물 소화 이후 다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금융지주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 테마 전체의 신뢰도와 연결됩니다. 밸류업 수혜주로 분류된 금융주들이 줄줄이 조정을 받으면 정책 테마 자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밸류업 관련 종목들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확인해야 할 변수는 한국 금융지주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순이익 규모와 배당 정책 방향이 핵심인데요. 특히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의 3배 괴리도 그렇습니다. 엔캐리 청산 우려도 한국 금융지주 차익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시나리오와 현실 데이터 사이에서 포지션을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시장은 늘 기대를 먼저 반영합니다. 현실이 뒤따라오면서 그 간극을 메우는 구조로 움직이거든요. 이 리듬을 이해하면 급등이든 급락이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한 박자 늦추고 구조를 읽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일은 일본은행 관련 추가 발언이 나오는지 체크해보세요. 삼성전자 실적 시즌 앞두고 리포트 전제 조건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이 두 가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